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 마음의 안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애착에 관련된 내용인데 더욱이 어떤 애착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정서와 그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해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함을 갖고 계속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떤 과거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불안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정감 없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어떤 애착적 측면에서 오는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안전기지, 어떠한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전기지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좋은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그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착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차원적으로 반드시 그 애착적 문제를 가진 당사자 옆에 건강하고 좋은 안전기지가 존재해야만 해요. 그래서 그 안전기지의 그 여부,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애착의 문제를 가진 자가 그 해당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런 좋은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 사실 제가 그 박사과정에서도 애착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또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만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일본의 정신의학자이자 또 애착 전문가인 그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좋은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좋은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안정감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좋은 안전기지에. 여러분, 그 애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기지와 함께 있어도 어떤 상처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그 안전기지가 끊임없이 일관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부분에 그 애착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의 보장이 없으면 그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안정감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 바로 공감성이에요. 이 공감은 물론 애착의 문제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제 심리 상담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공감이 매우 필요하지만, 특별히 애착의 문제를 갖고 어떤 불안함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애착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알고 관찰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대에게, 애착의 문제를 가진 자에게 공감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기지가 전혀 그 상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고 또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민감성이에요. 근데 이 민감성은 다른 말로 응답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민감성, 응답성은 상대가 원할 때
바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을 뜻해요. 이런 측면에서의 민감성, 응답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제스처에는 상대가 해야 될 일까지 대신해주는 행동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어떤 상대가 원할 때 바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이 민감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애착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불안의 증세로 인해서 또 회피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하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불안의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가 정말 불안하구나. 너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니?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는 것을 딱 보고 바로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일관성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앞에 세 가지 어떤 안정감을 보장하고 공감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할지라도 이것이 일관되게 행동되어지지 않으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상대의 요구에 언제는 반응했다가 또 언제는 반응하지 않았다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대한 일관성 있게 반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조건이 바로 일관성인데요. 여하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네 가지의 정말 조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나는 좋은 안전기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안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주변에 어떤 불안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쵸? 불안과 또 불안으로 오는 우울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수시로 감정이 변하고 또 왜곡되어서 생각하고 등등등의 이런 사람들 옆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우선 먼저 내가 좋은 안전기지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체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좋은 안전기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안전기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약에 좋은 안전기지라고 한다면 애착에 문제가 있는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잘 그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불안함에서 안정감을 정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